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를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만지고 할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녀보고 마음에 드는 걸 샀어요. 렌즈 교환식이라고 해서 렌즈도 사려고 했는데 번들 렌즈라고 해서 봤더니 박스에 있대요. 이걸로 촬영하기 좀 그런가요? 렌즈를 하나 장만해야겠죠? 저한테 맞는 렌즈가 뭔지 궁금합니다. 잘하셨네요. 그죠? 렌즈를 좀 카메라를 좀 더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하나 또 사니까 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아무래도 렌즈 교환식이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보이실 거예요. 렌즈도 많이 사고 싶고. 근데 아직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렌즈를 막 이것저것 막 사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욕심이 생겨서 막 렌즈를 사러 또 간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가가지고 렌즈를 사러 매장에 가서 렌즈 좀 보러 왔는데요. 이러면 그 뭐 어떻게 팔까요? 어떤 기준으로 렌즈를 이렇게 추천을 할까요? 그거는 자기 기준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이제 판매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렌즈를 사러 가기 전에는 카메라도 그랬지만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많이 찍는지. 그죠? 아까 말씀하신 번들 렌즈도 촬영 못할까요? 아니에요. 촬영이 충분히 가능하죠. 번들 렌즈도. 내가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는 거라면 오히려 그 번들 렌즈도 충분히 하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렌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강의, 그 메커니즘 강의를 배웠다시피 물론 렌즈에 대해서 어떤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렌즈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를 사러 가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요즘에 뭐에 미쳐 있지? 이런 거죠. 요즘에 요즘에 내가 꽃에 좀 빠져 있어. 아니 요즘에 내가 인물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 인물 사진에. 아니 풍경에 빠져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어디에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렌즈를 선택하러 가라는 거죠. 남들이 뭐가 좋아 이게 아니라 자기가 우선 지금 뭐가 자기 스스로한테 충족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렌즈를 사야 되는지 우선 렌즈의 전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표준 렌즈 항상 말을 하는데 우리가 표준 렌즈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표준 렌즈 저는 또 항상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표준 렌즈를 좀 사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거의 표준 렌즈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의 시각과 거의 화각이 46도 되는데요. 비슷하다고 해서 표준 렌즈로 보는데 표준 렌즈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렌즈의 어떤 광학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걸 구사할 수 없죠. 왜? 인간의 눈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렌즈로 잘 사진을 담아 버릇하는 분들은 광각이나 망원을 들였을 때도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렌즈로 잘 찍은 사람들이 어떤 렌즈를 하면 거기에 더 플러스에 대해서 사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표준 렌즈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준 렌즈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나의 필름 면을 보면 돼요. 예전에 우리 슈퍼 가면 전에 그 필름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필름 한 면, 한 장. 그게 이제 35mm 카메라라고 그랬죠. 그걸 가로 세로 했을 때 그 대각선 길이를 재보면 약 43mm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50mm를 표준 렌즈로. 이건 어디냐면 1:1 풀바디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1:1 센서 크기가 1:1 풀프레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름면과 거의 비슷한 그런 센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1:1 이렇게 사양 보면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그 표준 렌즈는 50mm라고 거의 치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미러리스라고 생각하는 물론 미러리스도 1:1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미러리스도 그러니까 대부분 좀 통합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그 APS-C라는 그 센서인데 조금 1:1.5거든요. 약간 좀 작은 센서인데 그 센서의 카메라는 35mm를 표준 렌즈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카메라가 표준 렌즈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끔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미야라든가 어떤 펜탁스 645 이런 중형 카메라들은 약간 시트리긴 하지만 80mm를 거의 기본 표준 렌즈로 잡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건 35mm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중형 카메라에서 쓰는 필름은 120mm라고 해서 거의 한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그런 필름의 거의 4배에 가까운 크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표준 렌즈로 사진을 찍다 보면 가끔, 왜냐하면 광각 렌즈의 그 광활한 느낌을 못 담을 수도 있고 망원 렌즈의 어떤 그 아웃포커싱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단조롭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표준 렌즈만 찍다 보면. 근데 그걸 아까도 말했지만 표준 렌즈로 계속해서 좋은 사진을 많이 이끌어내오면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표준 렌즈로 좀 많이 사용을 해보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렌즈를 크게 두 분류로 분류한다 그러면 단렌즈와 줌렌즈라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렌즈, 그러면 표준 렌즈 뭐 따르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표준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딱 하나만 써져 있는 게 바로 이 표준 렌즈고요. 저기 단렌즈죠. 하나만 있는 거. 근데 숫자가 이렇게 쭉, 뭐 여긴 70300인데 이런 식으로 쭉 재 있으면 줌렌즈 70mm, 100mm, 뭐 200, 300mm까지 된다는 거죠. 쭉쭉. 물론 얘가 만약에 뭐 50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게 1대1 센서 크기 그 바디에서 꼈다면 50이 표준 렌즈가 되겠죠. 그죠? 여긴 단렌즈가 50이 단렌즈도 있을 거고, 뭐 85도 있을 거고, 뭐 20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 단렌즈 하나의 거리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렌즈를 좀 그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렌즈를 볼 때 이 줌렌즈하고 단렌즈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러 가야 되는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줌렌즈는, 이것도 뭐 잠깐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줌렌즈하고 단렌즈, 이건 바디라고 봤을 때, 자, 예를 들어 그냥 뭐 35mm라고 치고, 이거는 뭐 1650 뭐 이런 식으로 쳐보자. 이런 식으로 줌렌즈가 되는 거죠. 쭉쭉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야 우리 밥 먹고 이따가 35mm 만들자. 그러면 다 모여서 35mm가 잘 나올 수 있는 렌즈만 이렇게 넣는 거죠. 쭉 쭉 쭉 다 끝났어요. 이거면 다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다음 날은 또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하나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막, 야 이것도 넣어야 돼. 나 이것도 넣어야 돼. 야 이것도 넣어야 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리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뭐 많이 들어간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필름면 지금 센서죠. 자, 사진은 바로 직진성, 비트 직진성이 있는데 바로 들어와야지 해상력과 이런 선회도, 여러 가지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를 다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 차이점이 느껴져요, 사진에. 근데 줌렌즈 같은 경우는 들어오다가 막 디스퍼전 회절 현상,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와요. 이제 늦게 도착하는 거죠. 색수차도 나오고. 그러니까 디스퍼전 회절 현상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냥 다른 강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빛이 직진성이 오다가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직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분산 산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해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회절 현상이라는 거. 물론 모든 줌 렌즈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즘 뭐 특수 렌즈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특수 렌즈를 또 집어넣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단렌즈와 줌 렌즈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기가 여행을 가는데 어떤 렌즈를 가져가야 되냐고. 그죠? 그건 뭐 제가 정확히 모르죠. 저도 제가 여행을 가는데 어떤 렌즈가 좋을지 모르거든요. 그죠? 남이 가는 그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행할 때 자기가 여행을 가는데 내가 짐을 좀 큰 걸 들어도 잘 쓰는지, 아니면 뭐 너무 큰 거 싫어하는지,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짐 같은 걸 너무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데 막 이런 큰 걸 갖고 가고 막 그래, 막 바디도 엄청 큰 거 갖고 나면 좀 안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좀 더 자기한테 맞는, 그래서 단렌즈가 거기서 또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단렌즈의 그 광각 같은 게 여행할 때. 그래서 여행 나중에 좀 여행 사진 노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단렌즈를 써서 뭐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는 자기한테 맞는 렌즈, 내가 그걸 어떤 큰 짐이라도 잘 갖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컴팩트하고 이런 작은 거를 잘 갖고 다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인물 사진에는 어떤 렌즈가 좋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할 텐데요. 이것도 솔직히 정답이 없긴 하죠. 그냥 그죠? 왜 그러냐면 인물 사진은 이제 포토그래퍼가 좀 그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필, 모델 프로필 찍는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써요. 단렌즈도 쓰고 줌렌즈도 쓰고. 왜 그러냐면 모델은 멈춰 있지 않고 마네킹이 아니니까, 정물이 아니죠. 계속 움직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단렌즈를 삼각대에다가 저쪽에 하나 설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줌렌즈를 껴서 내가 좀 역동적인 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병행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게 참 이상적이긴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단렌즈는 또 그런 해상력에 또 어떤 풍부한 어떤 색감,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줌렌즈는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줌렌즈를 포기할 수 없죠. 왜 그 이런 어려운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 장소에 갔는데 막 단렌즈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끼고 있으면 벌써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단렌즈가 좋은 건 알지만 그런 기동성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우리가 줌렌즈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렌즈를 선택할 때도 자기한테 내가 뭘 주로 찍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많이 다니고 요즘 역동적으로 많이 찍는데 단렌즈를 사면 계속 바꿔 껴야 되는데, 물론 그런 환경이 되면 상관이 없죠. 근데 환경이 제약이 좀 많이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단렌즈를 좀 쓰기에는 조금 힘드실 거다. 줌렌즈가 좀 더 편하게 빨리빨리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상황을 되니까 그런 걸 해야 되죠. 나한테 이제 렌즈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또 하나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풍경을, 아까 말했지만 풍경을 많이 찍을 때는 내가 풍경 위주로 여행을 갈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망원 렌즈보다는 단렌즈가 좀 좋겠죠. 그죠? 단렌즈 좋고, 그리고 인물을 좀 찍을 때는 좀 망원보다는 좀 인물에 좀 더 집중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인물 위주로 좀 촬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렌즈를 사러 그 마트로 막 갔다고 보죠. 자, 아까는 이제 딱 갔을 때 이러겠죠. 그 판매하신 먼저 제가 뭐 말을 했겠죠. 아까는 렌즈 좀 보러 왔는데요. 이러면 요즘 이게 좋아요. 요즘 이게 잘 나가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겠죠. 렌즈를 이제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렌즈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제 당당히 가서 몇 미리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래야 되고 계속해서 렌즈를 계속해서 누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어떤 그런 외향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렌즈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직접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스스로 막 자기한테 내가 인물을 위주로 찍는 건지 아니면 풍경을 위주로 찍는 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표준 렌즈를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표준 렌즈라는 게 처음에는 좀 많이 단조로울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히 그럴 수도 있는데, 표준 렌즈에서 나중에 추구하는 게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어떤 그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표준 렌즈만 썼던 친구고 한 친구는 줌 렌즈만 썼던 친구인데, 그 표준 렌즈 친구도 솔직히 잘못 산 거였어요. 네, 렌즈를. 그래서 표준 렌즈 썼는데 같은 촬영 현장에 가서 계속 촬영을 하다가 나중엔 줌 렌즈 쓰던 친구는 좀 다른 일을 하고 단렌즈 쓰는 친구가 전시회를 했다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뭐 물론 그게 다 평준화가 될 수는 없겠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표준 렌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에 대한 어떤 힘도 많이 실리게 될 거고, 편하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편하게 서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표준 렌즈로 자기가 어떤 그 퀄리티, 사진의 어떤 능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게 좋다고 보세요. 단렌즈는 해상력도 좋고 퀄리티 좋지만 기동성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줌렌즈는 아주 기동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줌렌즈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조건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동성이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해서 풍경을 좀 더 많이 필요하다, 풍경을 많이 잡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망원보다는 광각을 좀 많이 써서 좀 많이 다채롭게 다양한, 좀 넓게 폭넓게 좀 담으려고 하는 렌즈가 좋을 거고요. 아니면 자기 인물에 위주로 할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광각 렌즈보다는 좀 망원으로 해서 좀 더 아웃포커싱이나 이런 좀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해보시면 뭐 렌즈를 구매할 때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렌즈를 구매할 때는 누구의 소리보다는 자기가 말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맞는 렌즈가 뭔지 항상 생각해 보고 그런 사진을 찍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